이동 중에 반복해서 듣는 형법 기출지문. 1.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를 말하는데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우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 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2.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위험이 있음을 예견 용인하면 족하며 그 주관적 예견 등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위는 인정될 수 있다. 3.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성립하므로 혼인 외의 자가 생모를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4.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5. 협박죄에서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또는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6.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7. 피해자와 언쟁 중에 입을 찢어버릴라라고 말한 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인 경우 이러한 폭언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8.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헌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 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9. 감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0.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와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11.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 12. 갑이 생명 또는 신체에 심한 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한 상태의 피해자 A를 호텔로 데려가서 같이 유숙한 후 항공기를 이용하여 함께 국외로 나간 경우 감금죄를 구성한다. 13.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15.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16.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경우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17.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18.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 경우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19.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특정된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0. 명예훼손 사실의 발언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였다면 명예훼손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며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닌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2.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23. 주한 외국 영사관의 비자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자료 등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 사유 및 소명 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4.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글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서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5.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만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행위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위는 인정된다. 26.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7. 피고인 갑이 A의 부재 중에 A의 처인 B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가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A와 B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3회에 걸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8.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기망자의 자귀 또는 부자귀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피기망자가 이러한 자귀 또는 부자귀를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30.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31.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기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32.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 의뢰 및 직보 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3.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34.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3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6. 채무자가 기존의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세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세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7.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 실현의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8. 자기 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양도한 경우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9. 권리 이전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0.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했을지라도 퇴사 시에는 그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 또는 폐기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41.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다. 42. 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이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한다. 43.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되도록 하여 자동잠금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44. 해고 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레커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5.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기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4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 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해서 운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7.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갑이 소유자 을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을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48.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어음의 지급기일 도래 전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형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해주었다면 피고인이 그 재산을 형에게 빼돌린 일이 그가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객관적 상태하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9.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0. 피고인들이 소매치기를 범할 목적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흡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52.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 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 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53.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54.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 무주물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다. 55.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에도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가 성립한다. 56.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던진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57.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의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그 명의인이 실제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58. 변호사의 명의의 경유증표와 같이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 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59.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실효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자신의 자동차에 단순히 비치하였으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0. 공무원이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문서의 성립이 진정하므로 애초부터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1. 통화의 변조는 권한 없이 진정한 통화에 가공하여 그 진실한 가치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진정한 통화를 그 재료로 삼는다. 62.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63.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64.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 위조를 공모한 경우 그들 간의 위조유가증권 교부 행위는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65. 교육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 사실상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것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66.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67. 경찰관이 파출소로 연행되어 온 불법 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68.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 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과 같은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한다. 69.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뇌물이 아닌 횡령금에 해당한다. 70.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 약속과 뇌물 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 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뇌물 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71.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72.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및 교사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73.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74.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75.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76. 미결수용자 갑이 변호사 6명을 고용하여 총 51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변호사들로 하여금 갑의 개인적 업무와 심부름을 하도록 하고 소송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경우 그 행위가 주의계세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77.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 무고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78.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 구성 요건 사실이나 징계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79. 갑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였다면 그 후에 해당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80. 외관상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명의자는 고소의사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